이투TV 21대 총선 특집 방송 남동구에 이어서 곧바로 연수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남부권의 신흥 도심이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우는 곳, 인천 남부권의 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이죠. 연수구이고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막장 드라마를 썼던 곳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공천 역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번복과 재심과 이의제기와 돌고돌고를 반복했던 곳이 연수갑을입니다. 네. 아마 상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 요주경 공천상이 있다고 한다면 독보적이죠. 전 부문에 아마 네. 노미네이트 됐을 것 같은데, 그랬을 정도로 심각했던 곳이죠. 일단 연수갑부터 가보겠습니다. 연수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현역이죠. 예, 현역이고 통합당에서는 정승현 후보, 네. 예, 이렇게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현역인 박찬대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했고요. 네. 통합당에서는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통합당에 잡음이 있었는데 네. 애초에 5명 후보가 공천을 난립을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이중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개항갑으로 좀 전략 공천을 하고, 네.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을 컷오프 네. 하고 3자로 치러진 경선에서 네. 제가론영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제 3위를 하면서 떨어지고, 네. 결선 투표에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이 1위를 했는데, 네. 이 김진용 전 청장의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결선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죠? 결선에 올라간 게 이제 김진용 전 청장과 네. 이제 정승현 지금 현재 후보가 된 인하대 교수.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님. 네. 근데 최종 결선에서 김진용 전 청장이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을 했죠. 해서 공천을 받는 줄 알았으나, 네. 그 김진용 전 청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줄이더라도 인천경제청장이라고 줄이는데, 네. 이 유권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경제청장이라고 보낸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정승현 후보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선관위에. 아니, 이렇게 경제청장으로 하면 이건 중앙부처의 청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의 제기를 했고, 네. 선관위에서는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재심을 했고, 그 정승현 후보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김진용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네. 정승현 후보의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 인천경제청장과 네. 경제청장은 다른데, 다르죠. 핵심은 경제청장으로 할 경우에 중앙부처의 어떤 네. 그 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천이 이제 무효되고 정승현 교수가 올라왔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연수갑은 그래서 리턴 매치가 된 거네요. 리턴 매치죠. 그렇죠. 네. 4년 전에도 리턴 매치 두 분이서 선거 나와서 치렀는데, 네. 그때는 3파전이었나요? 3파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3파전이었고, 네네네. 이제 이번에는 지금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양자 대결. 우리 저기 있죠. 민중당 후보가 한 분 계시죠. 민중당 후보 고정임 후보가 계신데, 네. 아직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 오늘이 이제 후보 등록일 첫날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등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 변수가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2파전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연수갑의 2016년 상황은 어땠습니까? 2016년 총선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박빙이었죠. 네, 박찬대 현 의원이 3만 47표, 당시 40.57%를 득표를 했고요. 정승현 후보가 29,833표, 예. 40.25%.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나네요. 0.29%. 0.29%. 표수로는 214표. 214표. 네,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당시에는 다만 국민의당의 진희범 후보가 출마를 해서 예. 19.14%를 득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국민의당 변수가 차단된 채 정말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16년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네. 국민의당 표심은 사실은 보수 쪽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정승현 교수가 유리한 어떤 고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분석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박찬대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 동안 지역을 닦아왔던 표심이 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원내 대변인으로서 전국구 이미지도 좀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미지를 얼마나 더 주민들에게 알리느냐 이런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4년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우리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의 네.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심판론은 여전한 것으로 여전하죠. 저희들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후에 치러진 선거,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네. 2018년 대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7년 이제 대선에서는 네. 연수 가백은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네. 후보가 39.32%. 39.32.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2.42%. 예. 안철수 후보가 23.55%를 받았습니다. 아,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앞서는 분위기가 있네요. 네, 약간 앞섭니다. 근데 2018년 이제 지방선거 정의당 표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이 이제 7.23%. 꽤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비등비등하네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한 6% 정도를 득표했기 때문에 네. 비등비등하다고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방선거는 어땠습니까? 2018년. 네, 지방선 최근에 치러진 선거. 맞습니다. 네. 보면 박남춘 지금 현 인천시장이 54.43%. 과반을 넘었네요. 예, 그리고 네. 유정복 후보가 40.07%. 네,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한 5% 정도니까요. 예. 어쨌든 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은 얻은 거죠. 그 양자 대결로 갈 것 같은데 네. 이 동네가 이제 연수구의 사실 구도심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두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라고 한다면 먼저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본인의 임기 이제 의정활동 마무리쯤에 이제 발표한 발표한 사업이 있지 네. 않습니까? 제2경인전철이라고 제2경인선. 네, 청항역을 시작으로 신현수, 그럼 네. 노년, 뭐 이게 서창 지나서 네. 서울까지 이제 광명 지나서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제2경인전철을 본인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네, 완성시키는 건 좀 불가능하고 네. 착공은 좀 시작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고 뭐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 적십자병원 이 부지를 중심으로 제2인천의료원을 육성을 해서 네. 공공의료타운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그 박찬대 후보 쪽의 주요 이제 공약. 정승현 교수님은 어떤 거를 주로 내걸었나요? 뭐 그 인천발 KTX 예, 그 송도역 신설을 좀 비노선 뭐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KTX 송도역, 그러니까 KTX 송도역이 좀 중점된 것 같습니다. 복합 네. 환승센터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공공도서관도 확충을 하고 네. 어떤 이 연수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주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좀 건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좀 내놓고 있는 거죠. 일단 두 분 다 일단 철도 공약 네. 이걸 전면에 내걸었고 네. 지역 주민의 어떤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이런 그 문화 네. 복지 영역의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그 진검승부 네. 이게 펼쳐질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연수구 갑 주민들이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박빙의 승부가 박빙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죠. 네. 네, 인천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하는 대로 결과를 나오고요. 다음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정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갑 오브 더 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이 사례. 국내 최고의 선거구였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연수을. 네. 최고의 선거구죠. 일단 연수을 선거구 누가 출마하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이 일찌감치 네. 그 경선에 이기면서 이제 공천을 받았고요. 네. 통합당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이제 바로 25일 밤 11시 돌고 돌아서 밤 11시 네. 11시경에 최종 이제 공천을 받기로 결정이 됐고 예.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이정미 의원이 출마하면서 3파전 네,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인천의 13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늦게 후보가 확정됐어요.
이게 통합당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민경욱 후보가 이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민경욱이 후보가 됐는데 어떤 과정이 좀 있었죠? 일단 2월 28일입니다. 네. 2월 28일에 통합당 공천관리위원 공관위에서는 민경욱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가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갑자기 최고위가 네. 공관위 제의를 요구합니다. 야, 안 돼. 민경욱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다시 판단을 해봐. 네. 그래서 3월 12일이죠. 그래서 경선을 하기로 합니다.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에 경선을 하기로 하고 경선이 끝나고 24일 날 민경욱 의원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일이죠. 25일 날 통합당 공관위에서 다시 아니야. 이게 민경욱 의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공관위 다시 판단. 허위사실 공표요? 네, 허위사실. 어떤 허위사실 공표인 거죠? 민경욱 의원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선관위에서 인정한 건가요? 네,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그 민경욱 의원이 본인의 의정 활동,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 좀 자그마한 홍보 게시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작했는데 네, 여기에 이 세 가지 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요. 세 가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그 통합당 공관위에서 재심을 진행을 했고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날 밤이죠. 밤 8시 반부터 그러니까 당 공관위는 선거 후보 자격에 적정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 자격을 좀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최고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최고위원회는 아니다.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네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대. 아,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튼 3파전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제 민경욱 의원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통합당 민경욱 후보 입장에서는 여튼 선관위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공표한 거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때 민경욱 의원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악재입니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민심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연수구 주민들의 민심일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죠. 네.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나온 조사가 있는데요. 네.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죠? 인천뉴스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연수구 을 선거구에 대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조사는 유선전화 21.3% 이제 가상 무선전화 78.7%로 조사한 거고요. 응답률은 4.7%입니다. 신뢰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4.3%.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나왔죠? 정인영 후보가 24.8%, 민경욱 후보가 42.7%, 높게 나오네요. 이정민 후보가 21.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 나왔던 조사를 보더라도 일단은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민경욱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잘 치고 나가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의 후보의 어떤 이 표 분석을 지지를 보면은 민경욱 의원이 대략 한 42요? 42.7%. 그러면은 정일영 24.8%고 이정민 후보가 21.5%입니다. 그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추가 조사가 있었죠. 네, 추가 조사 요 같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보 개혁 진영이죠. 여기서 단일화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는 두 당 사이에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물밑 정치 협상이 이제 오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그러니까 누가 됐든 단일화 후보가 나오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조사에서는 단일화한 후보가 45.5%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45.1% 그러니까 0.4% 이건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3파전 양상에서 사실상 그러면 이정미 후보하고 우리
정일영 후보님하고 둘 중에 누군가 그러면 적합도 조사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둘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어떤 후보가 이 단일화 후보로 맞냐라는 질문에는 네. 정일영 후보가 30.3% 그리고 이정미 후보가 33.6%로 3% 정도 이정미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연수을 상황이 국내 최고의 그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사. 관심사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막말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뭐라 그러죠? 안 좋은 감정도 네.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진영에서는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단일화 요구 상당한 것 같아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네. 쉽지 않죠. 쉽지 사실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연수을 선거구의 최대 어떤 그 현안은 뭐 다른 선거와 다르게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두 후보, 그러니까 진보개혁 진영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선거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연수을의 그 주요 현안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김현식 기자님? 뭐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역시 GTX-B의 착공 여부입니다. 그거는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몇몇 후보는 조기 착공, 내가 당선이 되면 조기 착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 던진 이유는 네. 민경욱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네. 정일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GTX가 늦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건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근데 뭐 이제 뭐 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비등비등합니다. 뭐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국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도시. 네, 국제도시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몇몇 후보는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인천타워를 부활시키겠다라든지 그리고 인천시가 그동안 경제청에서 해갔던 자산이관을 중단시키겠다. 결국에는 이제 공약들도 굉장히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누가 우리 동네의 적임자냐? 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에 과연 대표를 할 만한 정치인으로 우리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네네.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저희 또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희 인천투데이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